자, 시작! 이놈의 시작은 또 언제까지 할 건데 또 재미 붙였다고 이제. 결혼과 출산과 이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나누는 화두 같습니다. 아 그래? 너 친구들 만나서 그런 얘기 많이 해? 근데 그저께 친구들 만나서도 거의 이런 얘기 했다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어, 출산에 대한 얘기를 했어, 이혼에 대한 얘기를 했어. 일단은 만난 친구들이 출산을 안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결혼은 했어? 결혼 안 한 친구들이라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혼을 걱정해? 그렇지. 근데 그 이혼을 얘기하면서 출산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치. 그 결혼 생활의 행복과 힘듦과 갈등과 싸움과 화해를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결혼과 이제 출산 이혼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요즘에 내 성교육을 해도 이런 본능, 서로의 상대방에 대한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사실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또 있으니까 어떻게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 결혼을 할 때 혼수로 아이를 가져간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니까 근데 나는 또 그렇다? 아이가 있다고 해서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약간 이거에 대한 물음표도 난 좀 있는 것 같아. 현재 대한민국의 법상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 이 룰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또 너무 정형화되지 않았나. 뭐 아이가 있다고 해서 꼭 결혼을 해야 된다? 뭐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는 나는 별로. 고정관념, 전통적인 그런 생각들과 요즘 사람들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사람 사는 모습이 천태만상이고 별별 사건이 다 있고 그치? 예, 하나로 정형화할 수 없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한번 결혼이라는 걸 해본 경험이 있잖아. 경험이 있고 뭐 다 해봤지 뭐. 그치. 결혼도 해봤고 출산도 해봤고 이혼도 해봤고 다 해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는 좀 이제 마인드 자체가 유해진 약간 이런 것 같고 마인드가 유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었던 거지 이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어. 그렇지.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의 어떤 뭐랄까 주제 멘토 그래. 좀 풀어주실 분은 여기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통해서 결혼과 출산과 이혼에 그래. 대해서 조금 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결혼을 한 계기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에서 어긋나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어. 어학연수에서 이제 유학생활로 이어지는 게 나의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무산됐던 적이 있어. 나의 진로가 꺾여버렸어. 그치. 처음 마주하는 나한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다시 내가 그쪽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길로 가는 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일찍 결혼한 케이스지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케이스는 결혼 자체보단 결혼이 하나의 어떤 내 삶의 차선책이 되어버린 도피처였어 사실. 도피하듯 하는 결혼은 위험하다? 그치. 나는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 나 할 얘기 있어. 여기서 아내분 의식하기 금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보고 아내분 의식하기 금지. 갈수록 자꾸 아내분을 의식해. 이거 하지 말라고. 난 행복해요. 내 결혼은 나는 좀 늦게 했는데 38, 38 거의 이쯤 했단 말이야. 그치. 몇 년 전에 했으니까. 사실은 결혼과는 되게 먼 삶을 살고 있었지. 30대 그치. 중반까지도 계속 배를 탔으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힘든 상황에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와요. 그게 어떤 거 나도 모르게 내가 준비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게 있어. 예를 들자면 나 같은 경우는 37대인가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야. 그 부모님의 이런 이슈는 나의 삶을 바꾸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더라. 맞아요. 진짜. 결혼 뭐 그런 거 뭐 난 내 세상을 살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어도 어느 순간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불편한데, 뭔가 바꾸고 싶어 삶을 이런 내면의 어떤 압박이 스스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듬해 운이 좋게 정말로 감사하게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바로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케어하면서 아버지를 케어하고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정말로 누군가를 케어하는 단계의 삶에 왔구나라는 게 정말 느껴지는 거야. 당장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 삶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삶의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변화에 의해서 흘러갈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 하고 싶고. 근데 난 결혼을 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다. 근데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결혼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법으로 이 사람이 혼인을 했다라는 이게 쓰여지잖아.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도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즘 내 주변에 좀 동거하는 사람이 많기도 해. 그게 좀 현명한 것 같기도 해. 이혼을 할 바엔 좀 살아보는 것도 맞고, 연애할 때는 마냥 다 좋잖아. 다 좋은데 이게 또 살아보면 24시간을 함께하고 1년을 같이 하고 그 부대끼고 있다 보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싫기 마련이고, 또 그거 있지. 방귀 튀우냐 마냐, 트름을 튀우냐 마냐, 약간 이런 걸 가지고도 그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 치약자는 뭐 이런 얘기가 맞아. 양말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는 뭐 이런 것들까지도. 사람이 싫으면 숟가락 드는 것도 싫은 거야. 또 이제 결혼이란 무엇인가라고 해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사회적인 일이기도. 아이를 낳고 뭐랄까 사회 재생산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이건 그치. 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약간 좀 88년대 사고 같지만. 괜찮아. 넌 이미 꼰대 이미지로 바뀌어버렸어. 가져. 행복해요. 근데 나는 결혼을 해서 아이가 언제 생기냐, 그러니까 아이로 인한 나의 행복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한마디로 신혼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 또는 아이가 어떻게 찾아오느냐, 뭐 이런 거지. 보통의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주변 지인들은 결혼해서 3년까지는 깨가 쏟아진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근데 만약에 3년 이내에 아이가 생긴다, 그러면 나는 아이가 생긴 그 시점부터 이 3년 이내라면 그 시간을 킵하는 거잖아. 먹고 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 뒤에는 불행할까? 아니지. 먼저 낳아서 먼저 키우면 나중에 행복하고, 늦게 낳으면 나중에까지 힘든 거고.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결혼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너무 독신주의, 요즘 비혼주의 많잖아. 근데 결혼을 너무 겁이 나서 안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결혼은 또 해봐야 된다. 내가 한 가정을 꾸려도 보고 정말 사랑하는 그때 그 당시에 함께 사랑을 나눴던 사람과 살아도 보고, 다만 뭐 차선책이거나 뭐 이런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결혼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어야 하지, 그게 어떤 수단이 되면, 맞아. 결혼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 수단의 목적이 사라지면 결국은 방황하게 되고, 아이도 마찬가지로 어떤 아이를 꼭 낳아야겠어 이렇게 하다 보면 낳고 보니 분명히 다른 면이 있거든. 아니 근데 나는 한편으로 지금 선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든다. 결혼이나 혹은 이혼이나 혹은 마음건강 뭐 이런 좀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은 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 너무 국영수? 국영수에만 억눌려서 대학 입시를 해. 그래서 대학을 가. 혹은 대학을 안 가더라도 안 가게 되면 정말 바로 사회에 내던져지는 거잖아.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답이 있는 교육 과정을 갖는 거고, 그래서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꽃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꽃이다라고만 배우는 거지. 너 결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아니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좀 나누고 공유하고, 교과서에 물론 뭐 결혼을 한 뭐 사회 정치 문화 뭐 이런 부분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뭐 경험담, 뭐 결혼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는지, 뭐 변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이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해. 왜냐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고 바라온 부모님만
우리가 이제 모국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음.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엄마 아빠의 말투를 담고 이걸 그래서 모국어라고 많이 표현을 해. 결혼 생활도 모국어가 있는 거야. 그럼 근데 그 모국어가 단순히 내가 바라왔던 내가 지금 어려서부터 바라본 엄마 아빠만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냥 듣는 얘네 집 선장님네 엄마 아빠 야 우리 엄마 아빠 이랬어 막 약간 이런 걸로만 이렇게 다부져지니까 좀 이런 결혼에 대해서 더 어렵고 그래서 이게 항상 화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결혼은 도피성이 아니고 충분한 준비. 아까 지난번에 그 김기수 기자님 철두철미한 철두철미한 그런 준비된 결혼이 필요하다는 얘기. 약간 너무 좀 꼰대스러운 말이지만 근데 너 왜 얼굴 빨개졌어? 사랑이 뭉쳐서 그래. 두근두근 거려. 이 영상을 아내분이 볼 거를 벌써부터 걱정하는 거야.